안녕 친구들,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각종 사회개혁 사상을 제시하며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셨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을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과 실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조선의 근본 학문이었던 성리학은 200년이 지나면서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었어요. 실학자들은 여러가지 사회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역사학, 지리학, 자연과학, 농학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였어요. 특히 농업을 중시하며 토지개혁을 주장한 중농학파와 상공업과 기술발전을 주장한 중상학파가 대표적인 실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적인 발명품이라 하면 거중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조선의 정조임금은 수원에 화성을 쌓기로 하였는데, 정약용 선생께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읽고 유형거와 거중기를 제작하셨답니다. 유형거와 거중기는 그 전에 성을 쌓던 방법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동원된 인원도 훨씬 적었으며 죽거나 다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물론 성을 쌓는 기간도 훨씬 단축되었고요. 이렇게 만든 아름답고 튼튼한 성이 수원에 있는 수원화성이에요. 발명품을 하나 더 얘기하면 배다리 주교가 있어요. 수원화성이 완성된 후 정조임금이 화성으로 횡치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가는 거였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십 척의 배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강 위에 배를 연결하고 그 배 위에 판자를 덮고 모래와 자갈을 덮어 다리처럼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판자 양쪽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했다고 해요. 이렇게 완성한 배는 멀리서 보면 무지개 모양으로 된 아치 형태였고, 이 주교 덕분에 정조대왕의 언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서학이라고 불렸던 천주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정약용 선생님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귀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귀양살이는 정약용 선생님께 깊은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하늘에서 정약용 선생님께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책을 집필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쓴 책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여유당전서, 흠흠신서 등이 있어요. 이 중 목민심서는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내용으로 아주 유명해요.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홈프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추가 힌트, 바로 조선의 후기 실학자들에 대해 짧게 알아볼 건데요. 대표 실학자들은 허생전을 집필한 박지원, 과학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홍대용, 상공업을 중시한 박제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과 실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홈프에서는 이렇게 위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가질까 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구독 신청을 해주면 홈프의 정보들을 더 빠르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구독 부탁해요. 제발.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